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것이 몸속에 충분하도록 관리를 잘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잘 되도록 유지시켜주는 이 물질, 어떤 작용을 하고 또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안녕하세요. 홍대합 이학사 이유미 약사입니다. 글루타치온 몇 년 전만 해도 생소했던 성분인데 백옥 주사의 성분으로 피부톤이 맑고 환해진다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정말 사랑받는 성분이 되었습니다. 글루타치온이 피부에 좋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놀라운 점은 만성질환에 걸린 분들에게서 글루타치온의 농도가 일반인들에 비해서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일반인의 글루타치온 농도는 약 12 정도인데 만성질환에 걸린 분들의 경우에는 약 3이나 4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것은 바로 글루타치온이 강력한 항산화작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글루타치온의 강력한 효과에 대해서 특히 치매와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시죠. 제가 약국에서 환자분들에게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어떤 병이 가장 무섭고 걸리지 않았으면 하시나요? 놀랍게도 80% 이상의 환자분들에서 그 병은 바로 치매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아이, 치매에 걸리는 게 제일 무서워. 치매 안 걸려야 될 텐데 걱정이야. 자식들한테 패 끼칠까봐. 이런 어르신들 너무너무 많으셨고요. 또 젊은 분들 가운데서는 저희 어머님이 치매만 아니셨으면 좋겠어요. 또 아프신 분들 가운데서도 아프신데도 그래도 치매는 아니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제일 감사하죠. 이런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요 근래에 사람들이 정말 무서워하는 것이 치매구나.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하던 사람이 뇌의 손상이나 질환으로 인해서 기억력, 판단력, 언어 능력, 흔히 인지 능력이라고 하죠. 이런 기능이 저하되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임상증후군이고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겼다기보다는 뇌의 질환으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알츠하이머 병이 전체 치매의 50 내지 60%를 차지하고 고혈압이나 당뇨로 인한 뇌혈관 질환 또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도 치매는 발생합니다. 뇌는 대사율이 매우 높고 우리 몸에서 에너지와 산소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장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산소 역시 가장 많이 생산합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생성된 활성산소는 세포막 지질과 DNA를 손상시키면서 세포를 죽게 만들고 이것이 바로 알츠하이머, 파킨슨 병과 같은 치매를 유발합니다. 즉 활성산소는 염증 반응을 강화해서 추가적인 신경 손상을 일으키고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심각한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만성질환자의 몸속에는 일반인에 비해서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글루타치온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도 역시 글루타치온 농도가 크게 감소해 있고 특히 기억과 학습에 중요한 해마 위치에서 글루타치온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글루타치온이 부족하면 뇌에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 치매의 원인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물질이 더욱 쌓여서 증상을 악화시키고 그래서 질병의 초기, 중기, 후기 단계별로 나누어서 생각해보면 초기 단계인 가벼운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 글루타치온 농도가 감소하는 정도이지만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중기 단계의 경우에는 뇌에서 글루타치온이 거의 고갈된 상태를 보여줍니다. 심각한 인지장애를 보여주는 후기 단계의 경우 글루타치온의 환원형 대비 산화 형태의 비율이 많이 증가하게 되고 그것은 질병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루타치온을 충분히 보충해 줬을 때 뇌에 있는 글루타치온의 양을 증가시켜서
인지 기능을 개선시켜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글루타치온의 어떤 작용 때문에 치매에 도움을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글루타치온의 강력한 항산화력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 안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항산화제입니다.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강력한 역할 때문에 항산화제의 마스터키, 그리고 항산화제의 어머니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글루타메이트, 시스테인, 글라이신이라고 하는 세 가지 아미노산이 합쳐진 구조를 보여주는데요. 분자량이 커서 그대로는 흡수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가 경구용으로 글루타치온을 먹으면 위와 장에서 소화 효소의 작용을 받아서 각각 3개의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분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먹었을 때도 효과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글루타치온을 먹었을 때 분명히 몸 안에서 글루타치온의 농도가 많이 증가했다, 이런 논문들이 아주 많고요. 그런 결과로 최근에는 먹는 글루타치온이 효과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글루타치온은 2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요. 환원형과 산화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산화 작용을 해서 세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바로 환원형 글루타치온입니다. 산화형과 환원형의 비율은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의 척도인데요. 건강한 세포에서는 90% 이상이 환원형의 형태로 존재하고 10% 미만만이 산화형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만약 산화형의 비율이 높아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포가 산화적 스트레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에는 항산화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거든요. 글루타치온은 비타민 C, 코큐텐, 비타민 E와 더불어 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함께 항산화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항산화제가 다 쓰이고 나면 다른 항산화 물질이 그 물질을 재생시켜서 다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면서 항산화제가 협력적으로 작동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 네트워크에서 글루타치온은 비타민 C와 비타민 E를 재생시켜주고 다시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산화제의 어머니, 항산화제의 마스터키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또 비타민 C 역시 사용되고 다 산화되어 버린 글루타치온을 다시 환원시켜서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계속 말씀드린 대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함으로써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경세포를 보호함으로써 신경세포가 더 오래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국 치매의 원인인 알츠하이머 병은 과도한 활성산소가 뇌 안에 누적되어서 생기는 것인데, 글루타치온은 이런 활성산소를 효율적으로 제거시켜서 뇌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 연구와 논문 결과에서도 글루타치온의 효과와 중요성은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몸속의 글루타치온 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흡수율이 가장 좋습니다. 즉 아침 식전이나 저녁 식사 후 2시간이 지난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는 것이 효과면에서 가장 좋습니다. 고용량을 섭취하는 경우에는 가끔씩 위장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굳이 공복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식후에 섭취해서 편안하게 적응시키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것은 흡수율은 약간 낮출지 모르겠지만 위장에 부담을 덜어줘서 장기간 복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 식후에 섭취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공복에 섭취해서 혈당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당뇨병 환자에게는 오히려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피부 미백 성분으로 잘 알려진 글루타치온의 조금 다른 효과, 치매에 관한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신경성 염증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을 40대 이후 나이가 들어가거나 또는 당뇨, 특히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 관련 질환에 있어서는 글루타치온의 농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어떻게 하면 우리 몸 안에서 글루타치온의 농도를 높일 수 있을까,
연구도 많이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꼭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예쁘고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